네, 수요일에는 자산관리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한테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325-8200번 저희 열어두고 있을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SNS는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실 때 노크 주시면 됩니다. SNS 그리고 전화 열어두고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머니우먼입니다. 플렉스블록의 최유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때 아니게 눈 구경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게요. 날씨도 좀 여전히 춥고 네 이렇습니다. 봄을 좀 준비하고 계세요? 네, 눈 얘기하시는데 제가 네. 지금 모니터링 하는데 반팔을 입고 나와서 굉장히 추워 보이네요. 봄을 미리 뭐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의상에서도.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또 보니까 네. 그 뭔가 눈은 오지만 또 나가 보니까 제가 밤마다 또 강아지 산책을 하는데 그렇게 날씨는 또 추운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봄이 꼭 올려나 입추는 또 지났잖아요. 네. 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뭐 날씨도 날씨입니다만은 본인이 느끼는 체감이 그렇죠. 네. 참 봄인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네. 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좀 봄날을 맞이하기 위한 오늘 저희가 그런 방법들, 계획들 함께 좀 잡아보는 유익한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조금 봐드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잡아오신 주제가 보니까 가수금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 꿀팁을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네. 사실 여태까지 이제 법인 자산관리편 관련해서 또 이제 머니맨 제 이제 애청자분이 왜 이제 법인 자산관리편 관련해서 네. 또 이제 안 하냐 한동안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네. 또 그럼 어떤 주제로 또 해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저희가 좀 몇 달 쉬었어요. 그거는. 네, 그렇죠. 네. 개인들이나 최근에 이제 그런 투자 쪽만 이제 말씀드렸다가 네. 워낙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기다려 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제가 가지급금 관련해서는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가수금 관련해서는 다뤄드린 적이 없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가지급금. 사실 이제 가수금이랑 가지급금을 또 이제 뭐 회계라든지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쪽으로 잘 뭐 모르시는 분들은 네.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뭐 불러오는지 또 네. 예방법이나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가수금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처럼 그렇게 크게 잘 와닿지 않아 하시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면은 뭐 가수금이 어떤 거고 뭐 이제 최근에 그런 이제 창업이나 그런 이제 정책 자금이라든지 자본금 동향 같은 거 네. 그런 것부터 좀 파악을 하면서 오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지급금의 심각성은 잘 아시는데 가수금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놓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네. 법인 편에서 저희가 다뤄드렸던 주제에서 살짝 보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가수금에 대해서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주인공입니다. 네. 가수금 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 먼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재작년부터 이제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바뀌면서 되게 창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스타트업들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많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이런 창업 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일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변에도 뭐 우리나라가 자영업자라든지 창업하시는 분들 이제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뭐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창업진흥원에서 발표했던 2017년에 창업기업들 실태조사라는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창업할 때 네. 많은 이제 장애 요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뭐 네. 마땅한 뭐 상권이 없다부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창업 자금을 확보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이 1위였다고 그럴 하더라고요. 것 같아요. 당연히 압도적인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보통 창업을 할 때 보통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앵커님은? 아주 최소 1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평균적으로 실제 네. 통계에서 나온 거는 3억 1,900만으로 아, 훨씬 더. 그걸 웃돈 3배 정도는 있어야지. 근데 약간 좀 현실감이 있는 네. 거고 사실 1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하지만 뭐 실제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재반 비용들이 들어가서 이 정도는 들잖아요, 진짜. 네. 제가 현실성 조금 떨어졌네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주변에 보시면
들면 진짜 여기저기 들어갈 돈이 많다. 왜냐하면 맞아요. 1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장소라든지 이런 사무실 구하는 비용 정도고 맞아요. 나머지 네. 뭐 물품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비품이나 맞아요. 뭐 인건비, 뭐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조달 방법이 대부분은 자기 자금이 거의 92% 정도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네. 뭐 외부의 자금을 땡겨온다든지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쉽지 않죠. 일단은 내 자금 보통 네. 많이들 하시는 게 은퇴하거나 아니면 퇴직금으로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자기 자금을 많이 넣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처럼 이제 창업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자금 확보로 이제 많이들 이어지는데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이제 창업 초기의 대표님들이 이렇게 개인의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럼 자본금이 업종별로 어떤 것들이 이제 많이 드는지 또 다르거든요. 업종별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많이들 하시는 뭐 여행업이라든지 뭐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 자본금 이런 부분들도 잘 창업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살짝 이제 보여드리면 여행업 안에서도 국내 여행업인지 국외 여행업인지 그리고 일반 여행업인지에 따라서 최소 자본금도 굉장히 달라지고요. 일반 여행은 2억 원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국내랑 해외를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만 할 경우에는 3천만 원이면 되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네, 국내 이런 이제 뭐 관광버스로 다니는 그런 여행들은 그렇게 크게 자본금이 들진 않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같이 하게 되면은 그쵸. 2억 원을 들고 국외 여행업을 하게 될 경우는 5천만 원을 들게 되고요. 요건 최소예요. 그렇죠. 최소 자본금이기 때문에 네. 이 이상은 훨씬 당연히 이상일 해야 것 된다는 같죠. 거죠. 그리고 네. 법인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최소 자본금이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 그리고 전문 건설업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상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렇듯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려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상법이 이제 2009년도에 변경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법적으로는 사실 자본금이 100원 이상이면 주식회사를 차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잘못 읽은 게 아니죠? 네. 100원? 100원. 아. 진짜 100원입니다. 진짜요? 네, 상법이 오. 2009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게 사실 없어지고 개정이 돼서 100원만 있어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왜 이제 그 회사 이제 등기부 등본에 자본금이 얼마인지는 등기가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어떤 법인의 대표야라고 했는데 네. 자본금이 100원인 회사의 대표라고 그러면은 사실 좀 모양새가 빠지거나 믿음도 안 사실 가고. 믿음이 안 가는 사실 그쵸. 말씀하신 네. 딱 그게 맞는 게 네. 믿음이 안 가잖아요. 왜냐면 네. 자본금이 100원인데 이 사람의 이 사람이나 회사에 뭘 믿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예를 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발생하는 당연하죠. 거에 네.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는 돼야지 이제 거래 상대방한테 안정적인 회사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좀 그런 요건들이 완화가 되더라도 사실 자기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통 이제 자기가 시작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원래 자기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 뭐 400만 원이었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최소 3개월치에서 한 6개월치 정도에 해당하는 월급의 이제 자본금을 네. 시작을 해서 출발을 하는 게 굉장히 뭐 1인 기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할 때는 좀 권고해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네. 대부분 창업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물어보세요. 자기 자본으로 넣는데 자본금을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네네.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100만 원, 뭐 50만 원 뭐 이렇게 하시는데 딱 앵커님도 말씀하잖아요. 신뢰가 안 간다, 믿음이 안 간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데 많이 처음에 들어가는 게 바로 가수금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할 때 다들 대부분이 고민을 하는 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창업 자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들 하고 그쵸. 처음에 조달하는 게 자기 자금으로 92% 이상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이제 처음에 넣고 나서 그 이유가 사실 또 이제 문제가 돼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100만 원을 넣었는데 네.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디서 수주가 들어오거나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를 만들어야지 판촉물을 만들거나 뭔가를 해야지 되니까 투자가 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야죠. 예. 그러면 또 처음에는 운영 자금을 또 자기가 조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돈
개인 돈을 그 법인에 입금을 한단 말이죠. 회사에 아, 입금을 하게 되는데요. 예, 네. 그런 상황은 이제 되게 자주 처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탈랄 소지가 없는 이제 뭐 가지급금을 쓰지 않거나 덜 쓰는 사실 이점도 있지만 초반에는 하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법에 따라서 자본금 100원으로도 이렇게 주식시장 그 주식회사는 세울 수는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업이라든지 건설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 특히 이제 여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배상금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네.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실 때 중요한 요소로 되는 부분이니까 네. 이런 이슈로 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네.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뭐 건설업과 여행업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많이 발생을 그쵸. 할 것이고 여유 자금이 필요한데 초기 자본금마저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운영하기라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꿈만 꾸실 뿐 창업을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실업률이 너무 높잖아요. 1월 고용지표도 안 좋아서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서지 않습니까? 여러 뭐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이제 받기가 쉽지가 않나요? 어떤가요? 예. 네, 사실 이제 뭐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네. 거기에 맞추는 이제 요건만 잘 갖추면은 사실 받을 수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머니맨에서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정책 자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에 맞춰서만 지원을 잘 하면은 네. 사실 굉장히 혜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고들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기업 경영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이런 정책 자금과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 초기부터 이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자금을 위해서 금융권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이 높거나 그냥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네. 카드 빚이 너무 많으면 네. 이 사람한테 지금 매달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이제 그 누적된 부채가 많으시니까 한도가 안 나온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의 평가 점수라든지 그런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에도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개인 자금을 대표가 이렇게 기업의 자금으로 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수금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주로 대표가 법인에 자금을 빌려줄 때 발생하는 이제 가수금이 회사 통장에는 수입으로는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법인에 예를 들면 앵커님 법인 하나 세우고 거기에 앵커님의 돈을 100만 원을 넣어요. 그러면은 회사 수입으로. 입장에서는 수입이잖아요. 네. 왜냐면은 다 개인한테 이렇게 돈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거래 내용이 이렇게 불분명하거나 네. 거래 관계가 이렇게 종료되지 않아서 임시로 처리하는 그런 계정인데 대표에게는 채권에 해당하지만 법인에게는 이렇게 채무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제가 왜 오늘 가수금에 대해서 좀 주제로 잡아봤냐면 네. 다들 이제 많이들 CEO 분들이나 대표님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돈을 내 회사에 넣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이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그냥 가수금 정리는 미뤄두거나 굉장히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시면 완전히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텐데 네. 일단은 이제 과세 당국에서는 일단 가수금 자체가 네, 네. 기업의 이제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중장부처럼. 네, 네. 아니면 법인세를 일부러 줄이려고 그러니까 악용하는 거 아니냐, 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도 엄격하게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네. 이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뭐든지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냥 무시할 가수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한테 좀 전운을 주셨거든요. 이거는 네.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를 제때 해소하지 않고 그냥 계속 쌓아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건가요? 네. 네. 사실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가수금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채무에 해당되기 부채죠. 때문에 네. 부채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당좌 비율 그리고 유동 비율을 높여서 이런 불건전 재무 구조를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굉장히
굉장히 시기는. 악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진단평가에 기업 진단평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특히 보통 이제 지금 정책자금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이제 최근에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라에서 이제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 입찰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나 또 건설업 운영할 때는 이런 가수금이 실질적으로 이제 줄이는, 그러니까 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수금이 많다라고 하면은 네. 비슷한 회사의 상황이고 뭔가 수주나 이런 실적이 더 많더라도 네. 이 회사는 가수금 처리를 안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기업 평가, 진단 평가를 더 안 좋게 받아서 왜 우리 회사가 저 회사보다 우량하고 더 업력이 좋은 것 같은데 안 됐지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런 것들에서 진단 평가를 이제 좀 낮게 받아서 여기서 점수를 다 깎아 먹어서 안 되는 그러네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기업의 이제 투명성까지 네. 의심을 받게 됩니다. 왜 저런데 일부러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고의성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이라든지 그리고 납품 등의 제한을 받고 또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지 아까도 이제 처음에는 보통 자기 자금으로 하지만 네. 추후에는 이런 이제 정책 자금을 보통 정책 자금이나 이런 지원받아서. 금융권에서의 대출을 이용하잖아요. 네. 근데 정책 자금 지원도 가수금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네 돈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어. 굳이 정책 자금 필요해? 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 또 이제, 있겠네요. 그럼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서 정책 자금 받으실 거거나 아니면 공공사업 부분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거나 그런 쪽으로 염두하고 계신 분은 꼭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가수금 처리는 신속하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지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지금 발목을 잡힐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가수금은 그때그때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가 명확하게 드는데 앞서서도 약간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듣다 보니까 조금 또 헷갈려요. 가지급금도 비슷한 개념인 것 같고 가수금 이렇게 용어가 좀 많이 나왔는데 저희 정리 한 번만 조금 더 해주세요. 네. 대표님. 네. 일단은 이제 먼저 제가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렸고 네. 그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네. 가지급금과 가수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하면요.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회사에 있는 돈을 빼서 쓴 거고요. 네. 가수금 같은 경우는 대표가 자기 회사에 집어넣은 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번에 이제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지만 네, 네. 저희가 이제 가지급금을 이제 많이 못했을 때, 처분을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는 계속 뺏어 쓰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배임 횡령같이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급금을 쓰게 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실제로 이제 법인세와 네. 더 증가를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불어나면은 소득세나 법인세나 가산세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산시에는 뭐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자가 불어나면서 네.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수금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암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네. 뭐 이익금이 생기면 좀 급하니까 좀 빌렸다가 다시 넣지 뭐 하지만 또 사람이 심리가 회사도 갖다 쓰면 어차피 이 회사는 내 건데 내 회사인데라고 또 이제 분리를 좀 공과 사를 구분 못 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가수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가수금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돈을 넣었을 때 그래서 오히려 가지급금은 그래 어떻게 보면은 내 회사긴 하지만 네. 법인인데 그 돈을 마음대로 쓴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쳐. 근데 왜 가수금은 내 돈을 회사에 넣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지? 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이제 뭔가 이제 오해가 있으시고 굉장히 또 처리를 잘 하셔야 되는 그리고 또 과잉 인여금 같은 경우도 사실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데 네. 이제 정상적일 때는 사실 이제 굉장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청산을 하거나 나중에 상속 시에는 굉장히 높은 세금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회사가 인여금이 네. 너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너무 이런 그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잘 나서 잉여금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 사실 적자 나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나중에 뭐 또 정상적일 때도 잉여금이 많더라도 네. 갑자기 이제 흑자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뭐 부도라든지 손해배당 시에 굉장히 압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압류요?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빨간 딱지, 아. 네, 뭐 차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사실 이런 개정 과목
종목들은 되게 있으면은 크게 뭐 알아서 잘 뭐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네. 결국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적시에 맞게끔 이제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네, 나중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 뭐 상속 시에 문제가 되고 이거는 간단하게 표로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네. 일단은 앵커님이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또 이제 우리가 가수금을 처리했을 때 네. 처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사례 네. 아까 이제 첫 번째 알아봤고 두 번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점프업해서 드려가지고 네네네. 다시 후진을 시켜드려서 네, 후진을 후진을 다시 아유,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세 가지급금에 가지, 네. 제가 가지급금을 먼저 다시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네. 제가 그럼 가수금을 두 번째 쌓아뒀을 때 네, 불이익. 네. 쌓아뒀을 때 불이익은요. 일단 두 번째는 세무조사에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의도적으로 네, 네. 이제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제 시에 발생된 매출을 누락을 시키고 여기 이제 나오는 두 번째인데요. 네, 네. 누락시켜서 기업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 항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네, 네. 그리고 대표가 가수금을 인출하면은 공금을 횡령하는 수단. 사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하는 곳들도 있는 편법으로. 횡령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사실 그 본인은 고의는 아니었지만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세무 당국에서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표면상으로 그런 오해 네.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네. 이 가수금 자체는 이거는 이제 악용하지 않는 대표님들한테는 대수롭지 않겠지만 네. 이러면 될 거야라고 사실 악용했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무고한 대표님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가수금을 이 말고도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과세 당국이 기업에 누적된 가수금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라도 나는 악의 없이 굉장히 정의롭게 사업을 하고 있어 내 돈 내가 넣어서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런 이제 공금 횡령 수단으로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네. 같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라서 꼭 한번 이제 가수금은 미루지 않고 처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모르고 세무조사 당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알고 계시고 그럼요.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단은 상속세 관련해서는 사실 상속할 이제 뭐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한테만 좀 해당이 네. 될 것 같은데 뭐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중소기업이나 그렇겠어요? 이런 쪽으로 더 해당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대표가 순수한 의도로 이제 기업의 자금을 대여를 했고 본인 자금으로 그리고 자금 출처가 명확할 경우에도 기업의 이제 회계 장부상의 이 증빙이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상속 개시일 전에 처분 재산 등의 이제 상속 추정의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이제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제 의도적으로 발생된 가수금이 있다면 이제 부가세라든지 이런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라든지 이런 이제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 부담에 네. 폭격이 올 수 있겠군요. 그래서 좀 쉽게 네. 정리를 말씀드리면 그냥 예를 들면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이렇게 상속을 해줄 이제 자녀분을 두신 이제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이 좀 이제 한번 염두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가지고 내가 회사 돈을 빼서 쓴 거 없다. 네. 보통 가지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그 고민이라든지 네. 그런 이제 그 문제점을 많이 삼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수금은 상관없을 거야라고 하시지만 나중에 상속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제가 네. 나중에 가지고 온 사례 중에도 네. 사실 가수금을 처리를 안 했는데 대표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자녀분한테 상속이 됐는데 상속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최대한 빨리 가수금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일단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사실 방송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수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돈을 회사에 넣는데 크게 문제가 될까? 네. 사실 문제가 됩니다. 가수금의 악영향은 이런 세 가지가 아주 크게 됩니다. 네. 아주 큽니다. 네. 사실 내가 내 돈 넣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대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 좀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와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상속세 부분보다는 처음 어떻게 보면 기업을 시작하시는 네.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충분히 이런 함정에 조금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가수금에 대해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정말 더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네. 처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또 이제 악영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점들이 있고 네. 또 이제 처리를 하는 방법들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또 이제 크게 두 가지, 뭐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일단은 가수금에 이제 가수금으로 처음에 넣었는데 처음에 이제 자기 돈을 넣었긴 했지만 네. 그러면 그거를 빼야 되잖아요. 내 돈을 넣은 거니까. 다시. 네. 네. 근데 사실 회사를 또 운영하다 보면은 그게 뭔가 어딘가 증발돼, 내 돈 넣었는데 어디 갔지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뭐 어느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도 가수금 얼마나 넣으셨어요? 했더니 제 돈 한 3억 넣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 빼셔야죠. 했더니 뺄 돈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의 현금 자산이 이제 충분하거나 가수금 금액이 이제 적은 경우에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반대 사례인데요. 가수금이 적거나 현금이 지금 너무 많을 때 그때는 현금으로 그냥 바로바로 상환하는 게 좋아요. 아주 간편하게. 네. 그럼 예를 들면 심플하네요. 네. 예. 예를 들면 처음에 그냥 1,000만 원을 내 네. 돈을 넣었는데 회사에 지금 예를 들면 현금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뭐 1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빨리 그냥 현금으로 상환을 다시. 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계정에서 삭제를 해버리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이 지금 부족한데 가수금 금액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회사에 남은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현금 자산이 있는데 가수금을 넣으신 게 한 3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반대의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출자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오늘 이제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현금 상환 또는 이제 출자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이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이제 기업에 빚을 이렇게 탕감해주는 대신에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그런 이제 이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채권자인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즉 기업의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을 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을 해서 그 이제 주식 발행가랑 주식의 시가랑 일치하는 것으로 이제 맞춰가지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뭐 지금 어느 정도 현금 자산이 뭐 5천만 원이 있는데 네. 뭐 그때 뭐 1억으로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했다고 쳐요. 근데 네. 자기 가수금을 넣은 3억을 넣어도 지금 계속 현금 자산이 이제 되면은 나중에는 그 현금 자산이 5천만 원밖에 안 남고 하면은 자본 잠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자본금보다 더 이제 적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수금 넣으신 거를 출자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본금 자체가 그만큼 본인 넣은 돈만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네. 되면서 다시 이제 회사의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이 출자 전환. 출자 전환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본금 1억으로 주당 이제 10,000원을 이제 만주를 발행을 해서 설립된 예를 들면 이제 땡땡 기업, 땡땡 기업, 네. 수경 기업이라고 해볼까요? 네, 수경 기업의 가수금이 3억 원이 있을 때는 네. 이제 대표의 가수금의 출자 전환, 즉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건 유상증자에 해당되는데요. 한 주당 시가 이제 15만 원으로 2,000주의 주식을 이렇게 발행을 해서 네. 모두 인수하면서 지급해야 할 이제 주식 이제 매입 대금과 가수금을 서로 이제 상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한 네. 이제 이 과정에서는 기업의 이제 발행 주식 이제 총수가 증가해서 순 자산이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주식 가치를 이제 낮추는 그런 이제 효과까지 얻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양도를 하거나 네. 그리고 상속, 증여를 할 때도 주식 이동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좋네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네네. 사례도 제가 이제 컨설팅한 사례 중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이 감소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네. 또 이제 은행이라든지 외부에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차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실 때 재무 건전성을 개선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조달하실 때도 굉장히 좋은 추가 이점이 있고요. 자금 조달 시에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회사 사정이 괜찮은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대표님이 예를 들면 이제 뭐 3억 정도 가수금 넣은 걸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출자 전환하면은 네. 부채 비율이 이제 낮아지고 거고. 재무 좋아지면서 좋아지는 굉장히 거고. 지금 자본금 이렇게 탄탄하고 하니 네.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대출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네. 굉장히 이 출자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또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방법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만약 시가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출자 전환을 할 때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가 주식 발행가액이랑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만약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이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네. 증여 문제가 나중에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건 사실 이제 뭐 증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자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부부간의 증여, 뭐 부부끼리 요즘 이제 같이 사업을 하거나 충분히 이런 분 가능하죠.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과정에서 출자 전환 과정에서 이제 신주 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게 되면은 네, 네. 채무 면제이익이 발생해서 법인세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뭔가 일장일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뭔가 줄이려고 개선하려고 했더니 여기가 막 올라가 있고 여기를 또 줄이려고 했더니 또 여기가 올라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다 일치하는 방향으로 밸런스를 맞춰야지 불이익을 이제 안 하고 예를 들면 이거 불 껐는데 저기 막 불나 있고 하면은 굉장히 의미 없게 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주 발행 시에 이런 이제 네.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 이런 걸 제출하고 가점주주가 될 때는 간주 취득세를 또 납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지 않게 하는 네. 점 그리고 이제 이런 제출이라든지 가점주주가 되지 않게끔 뭔가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조금이라도 이제 이런 출자 전환을 할 때 네.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팁 중에 하나겠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면은 이제 손익을 은폐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용사례들.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면 막 오늘 막 벌었는데 일부러 그런 데들 있잖아요. 막 현금으로만 받아가지고 오늘 막 예를 들면 세금 좀 덜 내려고 네. 음식 장사 할 때도 보면은 막 현금만 받아가지고 오늘 매출 막 100만 원인데 일부러 막 20만 원 막 벌었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이제 손익을 은폐를 하기에 굉장히 또 악용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가수금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결산 시에는 이제 그 내용을 명시하는 계정으로 다 이렇게 대처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제때제때 너무 이제 계정 처리를 못 하셔가지고 네. 누적된 금액이 너무 많거나 추가적인 이제 문제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현금을 상환하거나 출자 전환을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해질 수 복잡해야 있겠어요.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좀 업력이 조금 더 오래된 곳들인데 가수금이 많다라고 하시는 곳들은 꼭 이런 이제 뭐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 이런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네. 같이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직접 컨설팅 해주셨던 저희가 사례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저희 시청자분들 좀 와닿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대표님. 네, 사례 네. 많다고 하셨는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일단 상속 관련된 그런 사례인데요. 네. 일단 사례를 한번 좀 볼까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일단은 대전에 뭐 이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이제 A 기업의 김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네네. 이 창업 초반에 이제 운영 자금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김 대표님이 그때마다 이제 본인이 융통한 자금, 네. 본인 개인 자금을 이 기업에 입금을 해서 어려움을 다 이렇게 극복을 하셨는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뜻밖에도 이제 그러다가 그 사이에 건강상에 또 이렇게 또 겹친데 덮쳐가지고 네네. 이상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사망하셨어요. 네, 또 너무 늦게 발견하셔가지고 아이고. 가업 승계 어렵다 이제 판단이 돼서 네. 기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회사를 막 정리를 하셨어요. 네네. 네, 근데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김 대표님이 돌아가시게 됐고 아무런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이 아드님, 장남이 네네.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됐거든요. 아. 근데 이로 인해서 이제 상속세가 굉장히 이 예상보다 과도하게 부과가 됐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세 당국이 이 가수금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네네. 이거를 고의적으로 막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김 대표님이 회사를 막 살리려고 어려울 때 이제 본인의 융통한 자금을 계속 이렇게 개인적으로 넣으셨던 가수금을 건데. 넣었던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장남이 알 길이 없잖아요. 왜냐면 보통 회사 상황이 어려울 때 네네. 그 아버님들, 대표님들이 이제 뭐 자식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이유도 그렇게 없을 뿐더러. 그렇죠. 왜냐면 네, 내가 곧 보통은. 죽을 것 같으니 내 가수금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미리 공유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아이고, 예. 그쵸. 그래서 실제로 네. 이제 이 사실을 장남이 못 밝히게 돼서 이 상속 재산을 가산해서 상속세를 부가 처분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회사 살리려고 했던 건데 굳이 어. 나머지 그 재산에 네. 회사에 들어갔던 가수금까지 더 합산을 해서 더 많이 받은 것처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던 거는 네. 이 조세 불복 청구를 통해서 이 김 대표님이 사망하기 전에 가수금을 회수한 상태였음을 밝혔기 때문에 과세 당국의 처분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결국에는. 회수했어요. 아, 네, 다행이네요. 네. 네네.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는 회수를 했었음을 밝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못 밝혔다면은 그대로 다 이제 내야 떠나게 하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결국엔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리면 이 가수금 자체가 이 기업 계좌로 현금이 들어왔지만 네. 거래가 이렇게 종결되지 않거나 입금된 증빙이 이제 불분명한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상속세 부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김 대표님이 이제 회수한 상태임을 밝혔기 때문에 처분을 피했지만 최악의 상황을 아닐 면한 경우에는 거지만. 사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그 부가 처분이 되게 되면은 네. 굉장히 사실 그렇게 받지도 않았는데 그 이상의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굉장히 또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혹시 상속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에 처하신 대표님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네. 꼭 그 미리미리 가수금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회사를 정리하실 때, 그러니까 뭐 상속이 아니더라도 회사 정리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가수금을 정리하시는 것, 처분을 하시는 것,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점, 예,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상속자에게 세금 폭탄이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쵸. 네. 요거는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님 만나서 잘 해결이 되신 것 같기도 네, 네. 하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례를 조금 더 살펴봤고 또 저희가 볼 만한 예시가 좀 있을까요, 대표님?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이제 건설업의 경우인데요. 이제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이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이제 예시로 조금 전에 이제 얘기에 이제 그 좀 연장선인데 실제로 이제 가수금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 한 네. 것처럼 그 뭐 유동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당좌 비율처럼 이런 각종 재무 비율이라든지 이런 구조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아직까지도 그 2009년에 상법이 개정되고 나서 100원으로도 자본금을 네네. 해서 회사를 설립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행업이나 건설업은 자본금 규정이 최소가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업종, 건설업종. 실질 자본금을 줄이는 결과가 됩니다. 가수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네, 네. 만약에 이제 입찰이나 납품 등의 영업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근데 실제로 가수금이 많다는 거는 이제 대표가 법인과 대표 자금을 혼용하고 있다. 그만큼 제대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주부가 가계부를 제대로 쓰지 않고 생활비를 탕진하고 있다. 약간 이런 것처럼 보여진다는 그렇게. 거죠. 네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투명성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의 압박을, 그러니까 기존에 잘 하고 있다가도 네. 회사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가수금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권에서 대출금 빨리 상환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그래요? 조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네네. 굉장히 이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을 불안정하게 하는데 보는 거죠? 네, 가수금 네. 처리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고의적으로 이제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건설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A 기업처럼 또 과다한 상속세를 또 이렇게 맞을 네네. 수 있다는 점.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비상장 주식 가치가 30억 원이 넘는 기업이 8억 원의 가수금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예를 8억 들어서 원? 네네. 했을 때 가수금을 이제 자본 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숫자로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2억 5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세무조사 이렇게 받을 때 좀 더 이제 아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제가 숫자로 지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네네. 되게 좀 2억 5천만 원이나 상속세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럼요. 왜냐면 예. 이게 그냥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세금이면 그냥 나가는 돈인데 네.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몇 차이가 억의 커요. 세금이 네. 이제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특히 이제 다른 업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건설업종은 특히나 좀 신경을 써서 네. 대응을 하셔야지 기존의 네. 그런 차입을 하고 계시던 거에 대한 상환 뭐 이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다라는 네. 점 한 번 더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수금 처리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또 운영을 하시다 사망하셔서 상속에 좀 불이익이 갔었던 경우 건설업종 같은 게 특히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알려주신 거고 네. 저희가 그 밖에 조금 더 참고할 만한 예시가 있는지 컨설팅 해주신 사례가 또 있으세요? 네네. 대표님? 이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짧게 좀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부산의 한 이제 식품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는데요. 하시다 보면은 이제 회사의 그런 이제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원재료 구매라든지 직원 급여 못 주게 되는 이런 사실 경우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못 주게 되면은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회사 직원들이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또 본인 있잖아요. 돈으로 직원들. 근데 이제 사업은 또 꾸준히 네, 네. 성장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기업 설비를 추가하기 위해서 금융권을 찾았는데 가수금으로 이거를 이제 직원 급여라든지 원자료 구매를 줬다라는 충당한 이유만으로 거예요? 네. 대출이 거부가 됐습니다. 아, 요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이지만 저러고 나서 금융권에 대출 가기 전에 사실 가수금 관련해서는 좀 정리를 하시고 네. 가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 부분을 정리를 안 하셔가지고 좀 불이익을 보게 되는 네. 약간 저런 부분들은 좀 한번 급한 불은 끄고 나서 꼭 계정 관리는 정리를 하시고 네, 금융권에 네, 가셔야 된다는 점을 그래야겠네요. 보여주는 차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이제 회사였는데요. 사업 초기에 이제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신용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본인의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본인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아, 네, 아파트를 팔아서 그리고 또 처갑지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금 부족을 해결을 했는데요. 이 가수금으로 부족한 이제 사업 운영 자금을 해결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보면은 네. 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첫 번째 사례랑 반대인데요. 네. 어쩔 수 없이 가수금을 쓸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일단은 신용도라든지 낮은 실적 때문에 가수금으로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점. 근데 대부분 뭐가 먼저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수금을 써서 뒤에 이제 그 금융 대출이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경우가 됐더라도 가수금이 발생을 안 하게 한다는 점 아니면 발생하더라도 빨리 대응을 하셔야지 금융 대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창원에서 이제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님이 5년 전에 뭐 거래처로부터 이제 새로운 제품 생산을 주문받고 시설 확충이 필요했는데 라인을 이제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은행에 대출 신청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해서 이제 부친으로 물려받은 토지 매각한 금액을 또 이제 회사에 입금을 하면서 또 가수금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업 초기라든지 중간에 네. 힘드실 때 이런 경우들 대부분 본인이 직접 겪거나 주변에 꼭 한 번씩 이런 사례들이 있으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다시 좀 살렸다. 그냥 쭉 가자라고 쭉쭉쭉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잘 됐다고 보고 있었는데 야 그러면은 우리 지금 좀 한숨 돌렸으니까 회사 지금 대출되는 알아봐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가수금 많이 써서 그렇답니다라고 해가지고 네네.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 관련해서는 어떻게 네네. 보면은 좀 안 좋은 사이클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꼭 이제 처리를 제때 하시고 네. 필요한 자금 그런 적시적소에 쓰실 수 있도록 대응을 하시는 게 또 사업에서는 그런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네. 예,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시면서 예, 가수금 처리의 중요성을 또 한번 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이 같아요. 알려주신 것들이 다 특이 사례가 아니에요. 저희가 네. 충분히 또 그쵸. 현실화될 수 있는 일들을 네. 위주로 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겼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됩니다. 가수금의 어떤 피해 사례들 그리고 어떻게 솔루션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사실 더 무서운 거는 가지급금이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 저희가 정말 암덩어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최대한 맞아요. 빨리 네. 초기에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가지급금을 또 처리해 주셨던 사례도 좀 더 궁금해져요. 가수금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오늘 이제 가수금 사례도 말씀드리니까 이제 가지급금도 비교해 본 김에 이제 네. 이제 확실하게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라고 그 사례를 알려드리면요. 일단은 뭐 예를 들면 대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시던 이제 최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병원 이제 아내분이 네.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해서 필요하셔서, 네. 사실 이제 개인 자금이 없으니까 회사에 이제 그런 잉여금으로 기업 자금을 임시로 사용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급금은 회사 반대 자금을 개념이에요? 뺏어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후에 이걸 알게 돼서 과세 당국에 의해서 큰 금액의 인정이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부터 돈을 뺏어 쓰는 거니까 네네. 그 이제 대출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채무자 채권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이자와 법인세를 또 부과받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대표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성격을 지닌 이 가지급금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랑 반대의 경우인 거죠. 뭐 그 법인세를 더 많이 내라고 한다든지 매출을 네. 일부러 누락시킨 게 아니라 뭔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너 회사에서 돈 빌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회사의 그 이자도 내고 법인세도 그만큼 내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가수금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당국에서 대응을 하는 처리가 되는 건데요. 거고요. 네, 이제 네. 이러면서 좀 정리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가지급금과 이제 가수금의 차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안 했을 때 받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하게 아시겠죠. 네. 네, 불이익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뭐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된다거나 세금을 그쵸. 정말 폭탄을 내야 된다거나 이런 좀 당황스러운 사례를 네. 미연에 방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저희 다지게 되는 네. 네, 흐름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니우먼의 정리 한번 들어보고 네, 오늘 순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암덩어리 같은 네. 그 가지급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뭐 법인 자산 관리 같은 걸 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가수금 얘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들 와닿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지금까지 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 분들도 제가 최근에 아까 3억 그 사례는 최근에 있었던 사례인데 아. 왜 이거 관리 안 하시고 계셨냐고 했더니 네네. 아무도 안 알려줬대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현명한 답이 아니거든요. 사업은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들이 되게 그런 걸 감수를 하시고 다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할 때 대부분 특히 최근에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만 이런 가수금, 그러니까 재무 쪽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좀 소홀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가수금 이렇게 넣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정책 자금이나 뭐 이런 금융권 대출인데 이런 부분들이 가수금 때문에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가수금이랑 좀 반대로 나중에 좀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화됐을 때 스타트업보다는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좀 많이 쌓이게 됐을 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역으로 회사 돈을 내가 써볼까 할 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정이자라든지 법인세가 부과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건 서로 터치 안 하고 대표 내 돈은 내 돈, 회사 돈은 회사 돈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면 가장 좋은 거지만 또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그럼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불가결하게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쓰시더라도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야지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신다는 점 그런 점을 네. 꼭 아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심결에 좀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은 오늘 확실하게 대표님께서 잡아주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꿀팁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최유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좀 창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도 반드시 알아둬야 될 체크포인트 저희가 알려드린 것 같아서요.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관리편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6시 보험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